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도파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도파민은 뭔가 맛있는 음식, 네. 술, 네. 뭐 초콜릿 이런 네. 거 먹을 때 많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로몬 향수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나한테 어떤 개체는 이 향기가 그 사람의 엔돌핀을 만들어내는 그런 향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좋지 않은 또 냄새로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술 마시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도파민이 나오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고통을 줬을 때 또 도파민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자책할 때 자기 머리통 때린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주식 사는데 주가 떨어지면 막 머리통 때리고 이런. 그럴 때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때는 도파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물 훈련할 때 먹이 하나씩 주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 효과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도파민을 줘서 동물이 그 먹이에 대해서 이제 주면서 그 훈련 과정을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도파민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요. 도파민이 보면 이 학습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네. 학습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요. 뭐 그 MBTI 같은 걸 해보면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도파민이 많다. 독일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도파민이 어떤 훈련이라든지 학습에는 중요한 호르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습에 도파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약간 그래서 저는 이거 이용을 좀 해보려고 네네. 제가 이제 딸만 3명이 있거든요. 애들 책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옆에다 과자를 놓고 먹어라 네네. 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건 혹시 괜찮은 방법인가요? 근데 애들이 비만이 되나? 그렇죠. 근데 이제 과자를 놓고 먹는데 마시멜로 그 효과라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족 지연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바로바로 주는 것보다는 뭔가 그 도파민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그런 기쁨을 주는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를 몇 분 참고 너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내가 보상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의 도파민보다는 이 도파민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훈련시킨다면 그런 어떤 그 도파민을 이용해서 뭔가 이 학습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인데 어떤 애는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참지 않고 먹는 애도 있고요. 네가 이걸 공부를 30분 1시간 했을 때는 2개를 줄게 하면 그걸 또 맞게끔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거를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마시멜로 효과를 갖다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백 맞으면 아빠가 뭐 선물 사줄게 약간 이런 것도 도움이 그렇죠. 되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고요. 올백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바나나를 줬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찾아서 먹었을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겠죠. 또 알고 봤더니 원숭이가 게임하듯이 이 바나나를 찾으려는 그 과정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도파민 밸런스,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지만 그때그때의 도파민보다는 네가 인내하고 참아냈을 때 갖는 그 도파민이 더 크고 또 그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영재인지 수재인지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문제만 잡고 있대요. 그래서 참고서도 안 보고. 근데 이것만 풀고 있다가 결국은 한 2시간 만에 이 문제가 하나가 풀렸을 때 그 짜릿함.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걸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은 좋은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으로 이제 보상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거를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걸 잘 좀 활용해봐야겠네요. 그 도파민이 그래서 이제 이 20대 도전과 용기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이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 그러면 도파민이 나쁜 건가 보다. 독소처럼 몰아내야 되는 것보다 생각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파민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대의 어떤 우리가 그 학습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필요하고요. 또 사랑이라는 감정 거기에서도 도파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17명의 이제 남녀를 갖고 네.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봤을 때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이제 쥐들은 그 일부 일처제를 하지 않는데 네. 아메리카들쥐는 일부 일처제를 하거든요. 아니 쥐가 일부 일처제를 해. 근데 그 쥐들이 도파민 분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외향적으로 진취적인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아까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네. 쥐들한테 이제 조작을 해서 네. 도파민을 파괴시켰거든요. 분비를. 예. 그랬더니 쥐들이 그 맛있는 먹이를 앞에 뒀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먹이를 평소에 먹던 거를 안 먹고 결국 굶어 죽는 슬픈 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어서 뭐해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력증, 우울증이 빠지는데 이런 뭐 3가지 정도의 우리가 그 근거를 갖고서도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밸런스.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네. 이거네요. 또 한 가지 밸런스라고 한 이유는요. 예. 도파민 호르몬이 있으면 작은 안테나 같은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도파민 수용체.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을 갖다 무조건 많이 분비되는 게 나쁘다, 조금 분비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도파민 양은 일정한데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내 몸의 반응이 극대화될 거고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데도 수용체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도파민이 부족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밸런스는 중의적 표현으로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냥 도파민을 몰아내고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고 도파민을 터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 두 번째 밸런스는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이 많은 것도 안 좋고 적은 것도 안 좋고 과유불급. 세 번째 밸런스는 뭐냐면요. 도파민은 결국은 4,000가지 중에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네. 다만 호르몬에 땅 하는 어떤 출발 신호이거든요. 도파민부터 시작해서 뭐 코티졸,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들이 쭉 만들어지고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호르몬의 생태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르몬이 한 가지 호르몬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현상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협업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하는데요. 네.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8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호르몬도 있지만 그 식욕 호르몬도 있어요. 식욕 호르몬이 막 올라가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또 근육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소장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혈당이 오르냐 내리냐를 결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파민도 도파민 호르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 또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 수용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호르몬들과의 관계성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성. 네. 되게 복잡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도파민 밸런스가 그냥 밸런스로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심오한 생각에서 이름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한 겁니다. 그렇구나. 도파민도 분비되는 아까 뭐 도파민 파티, 도파민 폭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게 양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설탕 같은 거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설탕 중독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섹스, 그다음에 진통제 있잖아요. 네. 진통제도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마약성 진통제 말고라도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같은 것들, 메스암피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로폰 이런 건 도파민 분비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작은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가 대마초를 피고 대마초를 피다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더 강한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 쪽으로 이제 추구하면서 갈 수는 있는데 네. 강한 자극에서 그럼 약한 자극으로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용체는 줄어드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용체가 줄어드는데 네. 도파민이 계속 중독되다 보면 수용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수용체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약 중독자의 이 수용체가 없어진 상태가 예. 계속 그걸로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1년 정도 지나면요. 다시 수용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은 내가 헤어날 수 없어. 이미 늦은 거야.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고요.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통해서 도파민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파민 디톡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투수와 포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투수가 도파민을 던져도 네. 이걸 받아줄 포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포수가 부상당해서 이제 집 나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고장난 거고. 고장난 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막 도파민 더 막 추구하게 되고 막 못 끊고. 그다가 이제 포수를 갖다가 빨리 예. 이제 고쳐가지고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공을 받게 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은 양의 도파민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잘 조절할 수 있게 받아주니까. 되고. 예, 예.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또 요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긴 동영상에는 도파민이 적게 나오고 숏폼 짧은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 더 빠르게 확확 나온다고 할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호르몬의 분비는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다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이 동영상 같은 거 볼 때요. 긴 스토리의 스피드가 좀 적은 것들을 보게 되면 예. 스토리 자체의 전개도 좀 뭐 빠르지 못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도파민 분비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중독의 대상이 계속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점점 빨리빨리 되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가 네네네. 아까 우리가 뭐 그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왜 쇼츠 짧은 영상 만들 때 네. 그것도 짧기도 한데 네. 특히 말과 말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다다다다다다 편집을 하거든요. 네,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나중에 네. 교수님 영상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네. 구글이 나쁜 거예요. 구글이.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극을 더 받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고. 네네. 근데 이거를 다시 롱폼 영상으로 돌아가서 보기엔 또 쉽지 않고.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뭐 1시간 넘는 영상도 그냥 쭉 올리고 하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도파민은 근데 아까 그 뭔가 참아낼 때 네. 뭔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나오니까요. 했잖아요. 네. 1시간치 도파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도파민 자체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도파민 자체는 중독성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수, 수용체가 이제 도파민 많이 나오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파민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그러니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관계가 어긋나서 자극적인 걸 찾는 거지. 도파민 자체는 억울하다는 거죠. 도파민은 사실은 우리한테 이게 운동신경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도파민 자체가 호르몬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깨져가면서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찾게 되는 이런 관계성에서 지금 자극이 더 많아지는 거지 도파민 자체가 사실 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야구팀에는 포수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네. 10명이 공을 하나씩 다 받아줬었는데 네. 포수가 한 5명? 5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네, 예. 야, 근데 그만큼 우리가 공 10개를 받으려면 더 던져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수가 이제 20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네.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어떤 도파민에 대한 필요량이 다른가요? 누구는 요만큼으로도 만족하고 누구는 이만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에 취약한 상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 도파민의 필요량이 틀리고 뭐 반응성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너무 돈이 많거나 예. 너무 돈이 없어도 예. 이 도파민에 쉽게 중독될 수가 있고요.
또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왜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아. 가족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도파민 자극을 원하고 중독에 또 쉽게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도파민을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참아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도파민을 모르는 분들은 더 자극적인 걸로 도파민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더 손쉽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 내가 참아서 더 큰 도파민을 얻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더 자극적인 그런 중독에 빠지게 쉽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의 영향도 받는 거고요.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아니 돈 때문에 도파민의 중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너무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도파민에 중독하게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한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것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혹적인 물질들, 그런 쪽으로 이제 추구하다 보면 도파민 중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처음에 슈퍼카 한 대로 만족했는데 네. 슈퍼카가 10대여도 감흥이 없고 네.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에 취약한 상태 5가지는 유전, 돈, 보상에 대한 학습 경험, 네. 또 주변 사람, 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하셨더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보상 경험의 부족, 정신 질환,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제 돈, 경제적인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도파민에 중독되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되게 궁금한데, 뭐 이게 마약 중독돼갖고 막 인생을 망치는 거, 뭐 이거는 물론일 테고, 맞습니다. 조현병이나 과대망상까지도 갈 수 있다.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운동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예. 감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호감이 많아지면 이제 집착이 되듯이 의처증이나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편집증 환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집중되면서 바뀌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망상 같은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현병 같은 경우도 도파민이 많은 그 성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도파민이 운동신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운동신경이 너무 또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무도병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무도병이라는 게 이제 춤추는 이제 그런 병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 다녀도 왜 이렇게 막 동작이 커지면서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걷게 되는 걸 우리가 무도병이라고 하거든요. 가끔 이제 지하철에서 막 춤추시는 분들.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도병,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이제 의지해서 춤을 추는 건데, 이분은 가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자체가 이제 과대하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정반대가 됩니다. 거울 이미지처럼. 예를 들면 이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손을 떨거나 걸음걸이도 크게 걷지 못하고 총총걸음을 걷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무감정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예, 감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파민 너무 없어도 아까 제가 무기력증, 우울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 얼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있는데 그게 진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도파민이 너무 없으면 무감정증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파킨슨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요즘 좀 감정이 되게 무뎌진 것 같아. 슬픈 영화를 부족하고,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약간 좀 도파민 부족을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빨리 가서 쇼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을 이제 올려주는 어떤 자기가 또 좋아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으로. 네, 그거 조금 이따가도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 혹시 교수님 환자 중에 뭐 이게 누구 이제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봤던 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들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대사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이 대사질환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게 대사질환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당뇨병 환자들은
단 거 좋아하니까 단 거 네네. 먹지 말라고 해도 단 거에 대한 설탕 중독 때문에 계속 단 거를 먹는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죠. 그것도요. 그 저변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이제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인 삼겹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먹게 되고, 고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짜게 먹고 평생 또 그렇게 먹어왔으니. 술 담배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코올이나 이 니코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환자들이 왜 도파민의 중독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런 대사질환, 이 생활습관, 호르몬 질환이라는 게 다 도파민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생활습관을 좋게 하면 호르몬 균형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밸런스가 그 밑바닥에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여러 환자들, 거의 모든 환자들이 저는 도파민 중독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쿠싱 예, 증후군. 쿠싱 증후군은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봤는데요. 부신에서 나오는 이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배가 나오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고 목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막 그런 게 이제 쿠싱병이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쿠싱병으로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는 이 쇼핑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이제 쇼핑 중독 때문에 우리가 홈쇼핑 보면서 또 당뇨도 있는데도 막 과자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밤늦게까지 야식도 먹고, 그래서 이분의 이 쇼핑 중독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분의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약을 줄이거나 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파민 호르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분을 이제 결국은 고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고칠 수 있으려면 도파민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른 호르몬들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폐경기 여성이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티졸 호르몬을 낮추고 그다음에 도파민 그 밸런스를 잡아줬더니 결국은 쿠싱병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 중독도 좋아졌던 그런 어떤 훈훈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본인의 사례를 훈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파민이 좀 나오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쇼핑 중독을 네. 그 끊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성공적으로 막 됐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저한테 표현했을 때, 아, 정말 제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찾고 돈도 아끼게 되고 네. 일거양득이네요. 네. 최고네요, 최고.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도 뭔가 이게 도파민 같은 거에 중독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사실은 커피 중독이 있었습니다. 커피. 네, 그래서 커피를 이제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정신을 좀 이렇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먹다가, 어느 날은 제가 막 힘들 때는 뭐 10잔, 20잔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아, 이게 바로 내가 카페인 중독이구나 하고 그걸 좀 힘들게 끊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끊음이 그 성취감과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잠 좀 줄이려고 막 커피를 2500ml 타고 다니고 계속 마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몸에 무리가 오고 네, 이게 또 만성이 돼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끊어냈다고 성공을 했을 때 또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도파민이 빠지질 않네요.